85년 위기, 그 다음에 89년 위기, 우리는 다 수출 때문에 위기가 왔고 수출 때문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9년, 90년도 당시 노태우 정부는 문제가 환율에 있다는 생각, 문제가 수출에 있다는 생각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경기 불경기를 200만 채라고 하는 건설 경기로 풀려고 사실 노력을 했죠. 그래서 200만 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짓는다고 사실을 나섰는데 당시 200만호가 얼마나 큰 숫자였냐 하면요. 당시에 초기에 분당이 9만 호였거든요. 일산이 7만 호 단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 합하면 16만 호잖아요. 당시에 서울특별시 주택수가 150만 호 정도 됐으니까 분당을 셋, 일산을 셋 지어도, 그렇죠? 예. 그게 16만 원 곱하기 셋 하면은 48만 원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아파트인지를, 당장 모래가 모자랐고요. 그래갖고 막 바닷모래 썼었고요. 철근이 모자랐고, 정말 웃기지도 않았고, 건설 현장에 노가다 아저씨들이 모자라서 막 하루 일당이 4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대한민국의 경제를 뿌리채서부터 흔들면서 인플레가 초래가 됐단 말이죠. 문제는 그러한 건설 경기의 붐이, 그렇죠? 이게 분양도 되고 부작용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곧바로 그냥 한계에 부닥치면서 92년도에 그러니까 200만 채를 추진한 지 200만 원 추진이 90년도에 들어가는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우리 경제를 그냥 추락시켰단 말이에요. 91년도 성장률이 10%까지 나갔거든요. 이게 이제 200만 채 그 성장인데 10.8%이던 성장률이 그 다음에 6.2%로 4.6%포인트 추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절반으로 그냥 허리가 꺾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92년도에 이렇게 그 성장률이 꺾인 이유가 뭐냐? 성장률이 4.6%포인트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투자가 7.3%포인트 떨어졌고 소비가 0.9%포인트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수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8.2나 떨어진 거예요. 반면에 수출은 거의 뭐 증가하지 않았고 수입이 3.8%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3.8% 주는 바람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입이 줄면 성장에 플러스로 기여한다고. 그러니까 수입이 줄면서 이 성장률이 플러스 3.8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결국은 92년도 위기는 주도적으로 투자 부진이었다. 그 투자 부진이라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건설 경기가 그렇죠? 바닥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건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200만 채를 그죠? 더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92년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92년도에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91년도에 그 아주 200만 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아파트 건설 그 공사가 거의 이제 그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그 성장률이 그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고, 따라서 92년도 위기는 우리가 지난번 봤던 수출 부진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그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92년도는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정말 경제가 하루에 막 30개 중소기업들이 막 특히 이제 건설사들 중심으로 부도가 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막 농약 먹고 자살하고 이제 그랬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92년도 위기는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7.3% 추락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자, 이 이제 92년도 위기를 우리가 그 93년도에 조금 회복을 해요. 93년도 성장률은 92년도 6.2%에 비해서 0.7%포인트 상승한 6.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7% 상승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냐.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 93년도 아니라 94년도까지 이제 이어서 보면 되겠는데, 93년도는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소위 이제 신경제 100일 계획, 그 다음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막 세운다고 하면서 뭐 대단히 그 김영삼 정부가 폼을 잡던 그런 그 시절이었습니다. 지난 놓고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IMF 들어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정부 중에 하나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거나 간에 93년도, 94년도의 성장률이 이렇게 회복되는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거의 투자였어요. 투자인 게 93년도만 놓고 보면은 성장률이 0.7%포인트 증가했는데 그 투자가 1.6%포인트 증가를 했고 소비는 0.2%가 줄었어요. 그래서 내수 쪽에서는 투자 1.6, 소비 마이너스 0.2 해서 플러스 1.4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0.7% 올라갔는데 그것의 두 곱절에 해당되는 내수 쪽에서 1.4였고 수출이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수입이 플러스 0.4 해서 결과적으로 외수 쪽은 결국은 마이너스 0.8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그래서 투자가 1.6, 그 다음에 외수 쪽에서 마이너스 0.8 합하니까 한 0.8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3년도 경제는 뭐 회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숫자상으로 어느 정도 조금 0.7% 성장률이 올라갔는데 그건 전적으로 투자가 그 기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한 해 더 넓혀서 94년도까지 놓고 보면은 성장률이 4.1%포인트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투자가 5.2%포인트 올라왔으니까 결국은 93년도로 보나 94년도까지 연장해서 보나 성장이 살아난 것은 투자가 주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서 보면은 정부의 성장 기여는 마이너스 0.2에 불과하고 민간에서 0.9니까 0.7% 성장의 주도는 민간에서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정부는 전혀 성장에 기여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고 대단하게 그 너스레를 떨었지만은 사실은 그 정부 재정의 경제 성장 효과는 별로 드러난 것이 없었다. 이제 본원통화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본원통화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증가율이 9.6%포인트가 업됐어요. 93년도에. 따라서 본원통화는 어느 정도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기여를 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93년도의 회복은 회복은 하기는 했으나 매우 미약했고, 그 매우 미약한 것은 주로 작년도에 급격한 투자 감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기저효과에 의한 매우 미미한 회복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93년도, 4년도의 경제 회복은 회복다운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